네, 오늘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는 유튜브 노란 딱지 공방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유튜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이른바 노란 딱지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 억소리 나는 수익을 올리고 있던 유튜버들이 최근에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유튜브의 노란 딱지 때문인데요. 이 문제의 노란 딱지는 일반 사용자는 볼 수가 없고 그 채널 운영자만 볼 수가 있는 버튼인데 노란색 달러 형태의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달게 되면 광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컨텐츠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이 표시가 붙게 되면 이제 광고 수익은 물론 노출 빈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보통 광고주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을 구글과 나누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던 유튜버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유독 보수 성향 유튜브들이 이 노란 딱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어서 올해 국감에서도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야당 지지 성향의 보수 유튜버들이 이 노란 딱지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한 채널에서는 하루에 150만 원이던 수익이 18만 원 수준으로 급감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채널은 수익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 딱지를 누가 붙이는 거고 또 왜 붙이는 거죠? 네, 이 노란 딱지는 그 유튜브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붙이게 되는데요. 이 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영상이 삭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가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광고주 비친화적 영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이제 광고주들이 싫어할 만한 영상들을 걸러내서 광고를 붙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한 컨텐츠에 본인의 광고가 나가는 것을 이제 광고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노란 딱지를 붙이는 기준이 다양한데 영상에 노란 딱지가 달렸던 유튜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제목과 썸네일 이미지, 컨텐츠의 내용이었습니다. 썸네일의 이미지가 선정적이거나 제목과 내용에 들어가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소재들이 노란 달러가 붙는 이유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란 딱지가 영상에 붙게 되면 이제 유튜브 본사에 검토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재검토를 해서 제재를 풀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구글 측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구글은 이 딱지를 이제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서 2017년 8월부터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그 선정 기준으로는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논란의 소재가 있는 문제나 민감한 사건 등 11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 시에는 제목, 영상 속의 발언, 해시태그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광고주가 광고를 붙인 유튜브 게시물이 알고 보니 허위, 조작 정보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로 밝혀질 경우에 제품 홍보나 기업 이미지에 항상 악재가 되기 때문에 유튜버 스스로 이것을 이제 절제하도록 자정 활동을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뤘다가 의도치 않게 또 이 노란 딱지를 적용당한 유튜버들이 반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글 측에서는 이 과정에 이제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이지만 이제 콘텐츠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다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란 딱지 의혹을 제기한 이제 야당의 한 의원이 구글을 고발하겠다라는 이제 의견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에서죠? 네, 그 국회 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제 자유한국당인 윤상직 의원이 24일에 유튜브가 컨텐츠 약관 위반 시에 붙이는 이 노란 딱지와 관련해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윤 의원은 구글을 상대로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 같지가 않아서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고 하면서 유튜브 내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행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좀 이슈가 됐었죠? 네, 그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에게 일부 보수 유튜브 콘텐츠에 노란 딱지가 붙어서 광고가 제한되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 노란 딱지가 보수 유튜버들한테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편향성 의혹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최연애 박성중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특정 유튜브 게시물에 반대 성향 댓글이 많거나 싫어요를 많이 받는 경우 또는 이제 대량의 신고가 쇄도하는 것 이런 것 등은 노란 딱지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제목이나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 이제 해시태그의 내용은 노란 딱지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노란 딱지 적용 후보군을 1차로 추리는 것은 인공지능 AI이고요. 이 AI가 빅데이터를 토대로 학습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게시물을 걸러내고 이 해당 게시물들을 2차로 구글 직원이 최종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상은 이제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판별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은 한국이 아닌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구글 직원이 최종 판단에 관여하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셈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노란 딱지를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해당 채널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제 노란 딱지 선정 기준 중에서 특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는 이제 폭력물이나 음란물과 같은 일반적인 유해 컨텐츠와는 좀 다르게 선정 기준이 좀 모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란 딱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율 구제고 부적절한 컨텐츠를 걸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그냥 일종의 검열이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노란 딱지가 붙는 것으로 해서 컨텐츠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 보다 객관적이고 세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보다 개선된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이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